Tell me pretty lies, 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만 17년째 근무하고 있는 지아의 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멘트를 오랜만에 해보네요. 오늘은 미루고 미루었던 심전도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RN지아 스타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심전도를 하기 위해 부착하는 위치나 심전도 검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과 같은 것들이요. 저는 리듬을 모두 분석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으려고요. 리듬 분석은 전공의도 어려워하는 것이고 심장내과 전문의가 심전도를 보고 판독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 영역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미리 참고 바랍니다. 리듬 분석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또는 많이 보게 되는 판독 결과는 뒷부분에 다뤄볼게요. 제가 7년 전쯤 12시간 넘게 일을 하던 시절에 부정맥이 생겨서 약을 먹었던 과거력이 있어서 심전도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어렵더라고요. 부정맥 약은 혈압약처럼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심전도가 안정된 경우 끊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역시 환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대부분의 부정맥은 한번 발생하면 꾸준히 약을 먹어서 조절해야 합니다. 자, 심전도의 기본부터 알고 가볼까요? 심전도는 EKG 또는 ECG라고 많이 부르죠. EKG는 스펠링이 이렇게 보이는데 독일어고요. 독일인 아인트호벤이라는 분이 발명했다고 하네요. ECG는 스펠링이 일렉트로카디오그래피라고 하여 영어식인 것이죠. 아직까지는 병원에서는 ECG보다는 EKG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여담이었고요. 심장 혈액을 전신으로 내보내기 위해 수축, 이완 운동을 하는데 이때 심장은 정기적으로 흥분하여 약간의 전류를 발생시킵니다. 심장 스스로 전기 자극을 만들어내고 그 자극을 몇 가지 통로를 통해 전달해서 심장 근육이 정기적으로 수축하게 하여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심전도 검사는 피부에 전극을 부착해서 심장에서 만들어내는 전기 자극을 감지해서 모는 종이에 선으로 기록하고 리듬이 정상적인지 정상적이지 않은지 확인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리듬에서 질병을 찾아내어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전도 검사는 특별히 준비할 것도 없고 금식도 필요 없고 금기 대상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있죠.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나타내는 검사이기 때문에 전기 매트 같은 것이 환자 아래 깔려 있으면 안 되고요. 핸드폰도 가급적이면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전기적 흐름이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주변에 없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부에 닿아 있지 않도록 하고 움직임도 최소한으로 해야 하죠. 검사 진행 중 말을 하거나 움직이는 경우 리듬이 흔들리고 그래프가 찌글찌글하게 나와서 정확한 검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여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목, 발목에 리드를 붙여야 하니까 발찌, 팔찌 같은 것들은 빼주어야 하고 시계도 풀어야 하고요. 반지는 큰 문제가 안 되고요. 피부에 털이 많은 경우와 피부가 너무 건조해도 측정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가슴에 부착해야 하는 전극이 털 때문에 잘 부착이 안 되면 리듬이 측정이 안 되고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전극의 센서가 인식을 못할 때에도 리듬 측정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필요시에 알코올솜 또는 젤리와 같은 것으로 피부를 닦아주거나 채모를 일부 제거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하다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알코올솜이나 젤리를 다시 가져오기 귀찮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에는 침상 옆에 늘 손소독용 알코올젤이 비치되어 있을 테니까 그 알코올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의사항이라기보다 프라이버시의 문제인데요. 심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옷을 가슴 위까지 올리잖아요. 검사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엄청 민망하고 불편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트 같은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덮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계는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계 사용법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혹시나 하고 심전도 기계 검색을 하니까 수십 가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해 볼게요.
우선 심전도 기계를 보면 손목, 발목에 부착하는 집게 형식이 있고 가슴에 부착하는 핀 타입이 있죠. 손목, 발목에 부착하는 집게는 빨강, 노랑, 초록, 검정, 흰색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심전도 기계가 비슷하더라고요. 색깔과 표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집게를 자세히 보면 RF, LF, RA, LA 또는 RL, LL, RA, LA 등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걸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뽁뽁이 같이 생긴 핀 타입이 있죠. 이건 6개인데요. V1에서 V6까지 6개의 리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위치를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흉골 맨 아래쪽에서 흉골 양쪽 늑골이 잡힐 텐데요. 그 두 개 위쪽 빈 공간에 V1과 V2를 부착하고요. V2에서 왼쪽으로 늑골을 타고 내려오다가 V3를 붙이고요. V3를 붙인 늑골 아래 공간에 V4, 그 왼쪽 옆으로 V5, 그리고 다시 왼쪽 아래쪽 늑골에는 V6를 붙입니다. 핀은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빨로초 갈건보로 외우고 있었고요. 다행히 핀에 V1에서 V6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붙이면 되는 것이죠. 약간의 위치가 다를 수 있지만 남성분들은 늑골이 좀 잘 보이는 편이라서 쉬운데요. 여자분들은 가슴 아래쪽 라인이 앞에서 말씀드린 라인과 거의 맞습니다. 처음에는 감이 잘 안 올 수 있지만 위치를 한번 잘 잡아보고 알게 되면 쉬울 거예요. 요즘에는 간호사가 EKG를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인턴 선생님이 주로 하시게 되고 빠른 판독을 해야 할 경우 전공의 선생님들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 역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실전과 이론을 연결시켜야 하니까 이론적인 부분을 한번 보고 갈게요. 리드가 무엇인지, 그렇게나 많이 듣던 PQR-ST가 무엇인지, 그것들이 실전과 대입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죠. 그러면 왜 EKG 팔과 다리에 집게를 물려놓고 뽁뽁이를 붙이는지 알게 되겠죠? 오늘 리드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지런히 가볼게요. 학교에서는 그래프만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T가 올라가면 심근경색이나 허혈이라고 하고 R이 불규칙하면 부정맥이더라 하는 등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죠. 원리를 이해하면 아 그렇구나 라는 대략적인 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림부터 봐야 할 것 같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봐서는 참 답답하죠?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일하면서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 리드 1, 2, 3, AVF, AVR, AVL, V1에서 V6입니다. 총 12가지죠. 이것을 흔히 11리드 ECG라고 하는데요. 이 12개의 리드는 심장을 중심으로 하여 특정 방향을 나타냅니다. 리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음이온과 양이온의 정기적인 흐름을 먼저 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이론적인 것이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넘어가면 뜬구름이 중간에 생길 것 같네요. 심장 근육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생겼어요. 심장 근육 섬유를 보면 근육 이완기 때에는 세포 내에는 음이온이고 세포 외는 양이온인데 심장의 정기적 자극 또는 자동성에 의해 양이온이 세포 내로 이동하게 되면 심장은 수축하면서 길이는 짧아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탈분극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양이온이 세포 밖으로 이동하면 심장 근육은 이완하면서 재분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정기적 자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동방결절, 방실결절, 히스속, 말초신경 흥분, 프루키니의 섬유가 있죠. 이것들은 정기적인 자극을 만들어내고 심장을 수축할 수 있도록 하죠. 차례대로 순서를 보면 우상방에서 좌하방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너무 많이 배운 것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패스하고요. 앞으로 PQR-ST와 각 리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계속 언급은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우리가 실전에서 써먹어야 하는 용어도 알고 가볼게요. 리드라는 것은 스탠다드 리드라고 하여 양극 유도를 말하는데요.
이 양극유도라는 것은 왼손과 오른손 사이의 전이차, 오른손과 왼쪽 다리의 전이차, 그리고 왼손과 왼쪽 다리의 전이차를 의미합니다. 양쪽의 전이차를 이용하여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죠. 각각 표현하자면 왼손과 오른손 사이의 전이차는 리드 1, 오른손과 왼쪽 다리의 전이차는 리드 2, 왼손과 왼쪽 다리의 전이차는 리드 3로 표현되는 것이죠. 양쪽 손목과 발목의 집게를 물려놓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리드 1, 2, 3를 의미하죠. 심전도 검사를 할 때 이 리드를 각각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집게를 양쪽 손목과 양쪽 발목에 부착하는데 오른쪽 다리는 왜 부착하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지금 제가 오른손, 왼손, 왼쪽 다리는 언급했는데 오른쪽 다리는 언급하지 않았으니까요. 오른쪽 다리의 전극은 그라운드 전극이라고 해서 심전도 리드 결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전극이 되는데요. 원래 리드 1, 2, 3 전도는 0.3Hz에서 35Hz 정도의 아주 작은 주파수를 갖고 있는데 그 이상의 주파수의 잡음이 들려오게 되면 검사가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물리는 집게는 높은 주파수의 헤르츠의 잡음을 없애주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른쪽 다리에 물려야 하는 집게를 팔이나 반대 다리에 적용한다면 그래프가 뒤집히거나 그래프 모양이 매우 낮게 표시되는 등 좀 이상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이건 열의 이야기지만 가끔 늘 정확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대충, 너무나도 대충 팔과 다리에 집게를 물리는 것인데요. 이 경우는 그래도 됩니다. 사실 집게는 오른쪽, 왼쪽 상지, 오른쪽, 왼쪽 하지의 리드 위치만 맞다면 손목뿐만이 아니라 팔에 해도 되고 극단적이지만 붙일 수만 있다면 어깨 쪽에 해도 되고 다리라면 종아리나 허벅지에 해도 되니까요. 우선 이번 편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이럴 줄 알았지만 시작도 못했네요. 역시나 심전도는 간단히 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머리 복잡하신 분도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론과 실전을 연결시켜야 앞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해가 될 테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일부러 익숙해지시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도 많았어요. 앞으로 심전도 검사의 11리드가 실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전적인 것은 무엇인지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TV 오늘 하루도 무사히.